정신없이 받다가 나중에 받아가. 이거는 항상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상대로 인원이 좀 적게 왔네요. 자, 어디에 할 차례냐 하면요. 자, 우리가 117페이지. 예, 등기사항. 자, 여기 이제 보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복습을 하면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냐면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132페이지 한번 펴보죠. 132페이지.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 폈습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1번 문제.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등기할 수 없는 거. 분묘기지권은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이죠. 타인의 토지에 뭘 설치합니까? 갑의 토지에 이제 분묘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분묘를 설치합니다. 예, 본붕이고, 본분이고 이게. 볼록 튀나온 게 분. 예. 여기 또 튀나오고 비석이고. 자, 이렇게 설치하면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수호봉사가 계속되면은 얘가 뭘 취득한다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하는 효력이 있는 게 시효 취득입니다. 취득시효. 자, 그래서 이때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에도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분묘기지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자, 그럼 기억번 탈락. 니은번의 전세권은 등기되죠?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고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저당권 설정도 된다. 그래서 전세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부 있으니까. 맞죠? 네. 자, 그래서 니은번은 등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의토지통행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의토지통행권도 요거는 우리 민법에 나오지만은 이 등기부에 나옵니다. 요 두 개. 주의토지통행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행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구분 지상권은? 지상권을 등기하죠? 그럼 구분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에요. 구분 지상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거.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요거는 민법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등기법에서 이 문제는 민법 문제입니다. 민법 문제. 아시겠죠? 민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등기 가능한 것은 돼 있잖아. 등기 가능한 거. 19회 때 나왔는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보존 등기가 가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존 등기 가등기. 가등기는 뭡니까? 가등기는. 일단 등기가 보존 등기 돼 있어야 그 뒤에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 하잖아. 설정을 위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는 최초라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돼야지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 돼 안 돼?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보존 등기 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전 설정을 위한 가등기 되는데, 자, 뭐는 안 된다고?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고, 1번, 2번이 틀렸고, 3번 지문.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농지의 전세고 설정은 돼, 안 돼? 가까사유입니다. 가까사유. 안 돼요. 농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농지에는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까? 농지 전세 안 됩니다. 농지 전세 안 되지만, 자, 밑에 한번 보시면, 농지의 지상권 설정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지의 지상권. 농지 땅이 토지잖아, 토지. 됩니다. 지상권 사용할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럼 지상권 설정돼야 안 돼, 이게? 등기할 수 있다. 농지의 지상권 설정. 그래서 포인트는 뭔데? 지상권 설정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지상권 설정이 포인트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이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농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 303조의 2항 보면은, 303조의 2항 보면은, 민법에 303조 2항을 보면은, 농경지를 전세할 수가, 목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는 됩니다. 임대는 됩니다. 옆에 적은 농경지 임대는 되지만, 전세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 하면 옆에 적어놔. 하면, 등기하면. 등기하면 무슨 사유다? 각하사유다. 등기하면 각하합니다. 29조의 각하사유입니다. 29조의 2호 각하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에 보시면은 유치권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농지, 토지잖아, 농지. 지상권 설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앞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가서 이제 117페이지 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117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물건. 한번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15페이지 펴놓으시고. 하천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하천. 있다. 알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나오기 때문에 하천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 뒤에 어디냐면은 예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규 보면 큰일 납니다. 예규가 있을 거야, 뒤에. 나중에 있는데 뭐 하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갖고 뭡니까? 이게 113페이지 있죠, 113페이지. 113페이지 그 예규 다 기억하면은 머리 뽀개집니다. 알겠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던 걸 따지면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 이거만 하면 돼요. 알죠? 이 예규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몇 점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24개 중에 24개 다 맞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24개를 원하지 않잖아. 맞죠? 못 맞춥니다. 두세 개는. 그래서 지적법 2개. 원래 지적법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적법 2개, 등기법 2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 보는 건 됩니다. 예? 민법은 어떻게 됩니까? 한 2문제 정도는, 민법은 40문제지 2문제 정도는 아예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딱 시험 치고 갔을 때, 처음 봤다.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읽지도 마. 알겠죠? 너무 길다. 찍어, 그냥. 4번. 우리 죽이려고 내는 것 같다면서. 4번 찍든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뭐야? 전부 다 풀고, 적게 나오면 밀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찰력이 높아요. 네. 그거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문제 정도는 아예 못 건드리게 된다. 알죠? 등기법을 특히 되면 예규하고 규칙이 워낙 많기 때문에 등기 예규하고 규칙이 많아요. 그거 내면은 그거까지 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담거든요. 그거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 머리 폭발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12개 중에서 몇 개? 8개에서 10개 사이 맞으면 잘하는 겁니다. 10개 맞추면 거의 100점이라 봐야 돼. 그 사람은. 2개 틀렸다. 100점이에요, 100점. 아시겠죠? 근데 지적법은요, 지적법은 진짜 조금 하면은 12개 가까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만점 받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지적법은 많이 받고 등기법 좀 적게 받아도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등기법 할 때도 민법적인 내용을 풀면은 또 한 6, 7개 맞춤이 돼. 알겠죠? 민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규는 보지 말아 했죠. 그 다음에 하천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번 또 이제 옆에 보시면 115페이지 보셔가지고 창고는 등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보면서 맞죠? 창고. 대답할 때 대답하기 전에 밑에 한번 빨리 보고, 알겠죠? 사일로는 등기돼요? 캐노피는 안 되죠. 이런 게 있네. 10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 봤을 때는 권리하고 등기할 수 있는 물건하고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장인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시험에 냈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유 부분은 등기합니까? 구조상 공유 부분은 등기하지 않고, 규약상 공유 부분은
이거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등기법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구조상 공요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규약상 공요 부분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체크 좀 하시고 당연히 정요 부분은 등기합니까? 방조제 합니까? 근데 방조제의 부대시설 배수 관문은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배수 관문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델하우스는 합니까? 견본주택이죠 그게. 견본주택 합니까? 안 합니다. 감기 걸리시나 보네. 코가 벌겋다. 감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해주시면 돼요. 자, 됐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11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117페이지. 자, 권리 변동입니다.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뭡니까? 민법의 권리 변동 그 내용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무슨 변경이다? 권리 변경이에요. 네? 맞죠? 자, 그러면 권리 변경은 뭐 하는 거다?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다. 이 등기법 하면 재밌는 게 뭐예요? 민법 내용도 복습을 다 해줍니다. 다 했어.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보셔야 돼.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은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며 등기해야 되죠. 등기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줄여서 뭐야? 발생, 변경, 소멸이다. 알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하는 거 있죠? 설정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용의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맞아요? 저당권도 뭡니까? 설정. 그래서 설정적 승계시득. 민법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 32에 28회 때 나왔던 거. 맞죠? 저당권을 잡는 것은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시득이다. 알겠어요? 민법하고 연결해서 같이 공부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설정하는 것들이 첫 번째 줄 듣고 싶으면 돼요. 권리 설정이란 부동산 물권 위에 소유권 이외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 다 배웠다면 뭡니까? 여기 있네. 지지하고 저. 맞죠? 지지 전에다가 저당권까지. 얘들은 등기할 권리가 아니죠? 요 두 개는 아니잖아. 질권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요? 권리 질권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당권의 질권 설정하는 거는 된다. 알겠죠? 네, 저당권을 잡는 건 된다. 이거 했었죠, 저번 주에? 권리 질권. 맞아요? 네, 권리 질권. 저당권의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권리의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권리 질권. 자, 됐고요.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자, 밑에 사례보기 나와 있죠? 자, 사례보기.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몰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지전은 저당권 목적이 된다고 했지요? 이것도 우리 시험의 포인트고 등기법에 나오고 민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에도 질권 설정할 수도 있다 했죠? 그리고 지상권자가 임대나 지역권에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말은 지상권에 권리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은행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인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법의 판서노트 53페이지 보면 나와요. 54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래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지상권. 뭐는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효력이 뭐예요? 처분 등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양도, 임대,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하기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 있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래서 지전 아닙니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판매권. 임차권, 판매권은 뭐야?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인데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임차권, 판매권은 다음 주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입니다. 보존. 자, 보존 등기는 채출하는 등기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핵심이 어디냐? 두 번째 줄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 됐어요? 그래서 아까 옆에 적어 놓읍시다. 보존 등기 가능이 돼, 안 돼?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 안 된다 했잖아. 가등기 하려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등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놔야지.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최초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 등기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이나 설정을 위한 가등기는 됩니다. 알겠어요?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전입니다. 이전. 3번 이전.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이전이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줄만 끊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자, 한번 볼게요. 소유권의 이전은 정의 옆에 해놔야 돼요. 무슨 등기 합니까? 주등기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외 권리는 부기 등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라고요. 그럼 소유권 이전했다. 어디 합니까? 각구에 합니까? 얼굴 합니까? 각구에 합니다. 각구에. 그럼 소유권 이외 권리는 어디입니까? 이외 권리는 이게 얼굴죠, 얼굴. 소유권 이외 권리는 얼굴. 표제부 각구 얼굴 있는 거 아시죠?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면적, 맞죠? 이런 거 나옵니다. 지목까지 나오고. 자,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됩니까? 각구에는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나옵니다. 그럼 소유권의 이전은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소유권 이외에 권리 넘길 때는 이걸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요. 저당권자는 뭡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는 주등기 합니다. 알란가 몰라. 맞죠? 자, 일단 봅시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을구예요, 을구. 을구. 요 순위번호. 사항란. 1번 저당권 설정. 설정을 갑이라 합시다. 갑이 합니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1억 빌려주고. 알죠? 우리도 안 줬어요. 저당권 설정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추심을 하다가 3개월 동안 추심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무 추심회사에 넘겨야 안 넘겨요? 넘깁니다. 그래서 TV 나오는 고려, 신용정보 이런 애들이 넘긴다고. 알죠?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해요? 요거 팔거든. 은행은. 무슨 말이죠? 은행 판다니까. 걔들이 이때. 자, 얼마나 할인합니까? 얼마에? 악성 채권 같으면 30%. 일반 채권 같으면 10% 할인하고 팔아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 그 전에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은행에 돈 받아왔잖아, 이제 하고. 월급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얘들이 파는 거야. 근데 그 순위가 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추심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거야. 이해가 되면 돼, 이해가 되면. 알겠죠? 그 지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상권을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그대로 권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걸 부기등기 하는 거야. 그걸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냥. 알겠죠?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전환권인데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그 권리를 유지하길 바라죠. 그래서 공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설명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맞죠? 없어요. 이거 이해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소유권 이외의 권리 왜 부기등기 한다? 예? 예. 저당권 추심해야 되고, 맞죠? 받는 사람이. 전세권자 그 권리를 또 사용해야 되고,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자도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부기등기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취지 아시겠죠? 예.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무슨 등기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그럼 이거는 됩니까? 2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저당권이 됐으면 여기 1의 1 되는 거지. 저당권이죠. 누구 넘어갔다고? 고려 신용정보 넘어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자,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부기등기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요번에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부기등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최근에 30, 31, 32, 33 연달아 나왔죠? 작년에 쉬었다니까. 알겠죠? 그 올해 100% 나온다 생각합니다. 100% 부기등기가. 알겠어요? 주등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기등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등기 하는 거 보시면은 2번에 보세요.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등기 하죠. 1번이니까. 이전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주등기 하는데 밑에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 권리 나오죠.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이전할 때는 뭐 한다고요? 부기등기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3번에 별표 딱 해놓으시면 돼요. 자,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하고 소유권 이외 권리는 부기등기한다. 저번 시간에 환매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 했어요? 부기등기 했죠. 요 옆에다가 227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227페이지 가면 환매특약 등기를 배우거든. 그래서 거기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하고? 주등기라고.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합니다. 나중에 요 다시 아까 뭡니까?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계속 뒤에 공부하면서 다시 또 복습 또 쭉 갑니다. 왜? 부기등기는 아주 중요하거든. 알겠죠? 나중에 기출문제 쭉 풀면 이제 그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 박스 다 해놨어요. 잘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이제 변경 가지, 변경. 118페이지. 자, 변경하기 전에 위에 우리 앞에 저번 시간에 했던 복습하자. 2번, 양갈로 2번.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이전은 뭘 요구합니까? 186조가 부동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죠. 예. 그게 186조고. 자, 그러나 187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예, 상공, 판경. 기억납니까? 민법 저번 시간에 했잖아. 그것도 했었지? 공부 2차 마신 분들은 앞에 옛날에 작년에 했잖아. 맞죠? 186조, 187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18페이지에 양갈로 2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점유 취득 시효는 반드시 뭐 해야 되더라? 등기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등기해야 되죠. 요 민법의 판소노트에 38페이지인가 보면 나올 거예요. 민법 판소노트 38페이지 적어놔. 민법 판소노트.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요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 나옵니다. 앞에 있나? 상공, 판경. 여기 있네, 여기. 저번 시간에 했죠, 이거. 자,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등기 해협 별성하죠. 등기해야 돼요. 득실 변경은 득하거나 실하거나 변경되는 건 등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등기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자, 이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유 취득 시효나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서 들고 가서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도 신청입니다. 단도 신청.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118페이지 가서 이제 변경은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 형합행.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지. 뭘 배웠냐면은, 자, 우리가 등기를 하는데, 일부가 변경이 되면은 무슨 등기 한다 했어? 변경이나 경정을 한다 했지.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 한다 했지. 근데 일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 후에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변경 등기 한다 했잖아. 맞죠? 됐나요? 근데 등기 전에 바뀌면 잘못 기재했다. 경정 등기 한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경정하든지 변경하든지는 어떻게 하냐? 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경정 등기라 쓰고 등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바꾸는 거는 변경 등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랬어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들어봤어요? 등기 명의인이 뭐야? 내잖아, 내 아파트 주인이잖아. 그럼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개명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사람이 갖다 달라. 같은 놈이지. 그럼 개명했으면 그 사람은 주등기를 해야 돼, 부기등기를 해야 돼. 개명해가지고 부동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를 해, 부기등기를 해? 주등기 하면 그 사람이 순위가 밀려 부른데? 똑같은 사람이잖아. 안 되겠다. 또 봐야 돼. 저번 시간에 했는데, 자, 저번 시간에 부기등기 또 펴봐. 109페이지 한번 봐봐. 자, 2번이잖아.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개명 적어놨지? 누가 적어놨는지 적어놨어, 개명이라고. 맞죠? 예? 자, 109페이지에 부기 등기하는 거 2번이 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나옵니까? 1번, 2번. 맞죠? 1번은 뭡니까? 등기 전에 잘못 적었는 거야. 예? 알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가면 뭐가 나오면 등기가 잘못해서 이름을 잘못 적었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건 직권정정이에요. 직권정정. 그때도 뭐 해야 됩니까? 변경등기 합니다. 자, 변경등기, 경정등기 하는데 부기등기를 한다고. 만참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뒤에 바꾸는 건 개명이야, 개명. 맞죠? 오케이? 네, 됐어. 그래서 앞에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개명하는 거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개명했는데 순서 밀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동일한 순위로 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한다고.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입니까? 주등기 순위한다. 맞죠? 네,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앞에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다시 118페이지. 118페이지. 처분 제한입니다. 처분 제한. 자, 양갈로 1번에 한번 보세요. 양갈로 1번 갑니다. 자, 처분 제한이라 하면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 자, 여기서 포인트가 처분 권능 제한입니다. 현관펜. 그런 거를 뭡니까? 처분 제한이라 하는데, 자, 양갈로 2번에 줄 거 넣어야 돼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경우만 됩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소멸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줄. 소멸이란 부동산 일정 권리는 원시적 현관펜,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겁니다. 원시적, 후발적.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다시 복귀하죠? 그럼 말 써야 되잖아. 이게 소멸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가면은, 끝에 가면은 부동산이 멸실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멸실 등기. 맞아요? 멸실 등기. 세 번째 줄 있죠? 끝에? 네, 있습니다. 멸실할 때 멸실 등기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관해서 소멸에 관한 내용은 맨 끝에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 그게 포인트야. 아, 소멸은 말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멸실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뭐가 멸실했습니까? 그게 건물이 멸실한 경우죠. 상풍백화점 했죠? 상풍백화점이 대표적인 멸실 등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멸실 등기. 중국 애들이 한 번씩 이제 뭡니까? 무허가 건물 집었는데 그 아파트 마지막 지었는데 한꺼번에 다 부수죠. 그거 보면서 뭐 해야 돼? 머릿속에 멸실 등기 생각해야 돼. 알겠죠? 중국 애들 한번 보니까 뭡니까? 옛날에 건물 지어놨는데 이게 허가 없이 지어가지고 그 공산당원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폭파시켜가지고 부수는 거 있잖아. 그걸 보면서 먹게 되는 게 뭐야? 멸실 등기다 저게. 알겠어요? 네, 공부 연결해서 봐야 돼. 멸실 등기. 자, 됐습니다. 말소 등기. 자, 우리 또 아까 한번 설명해보자.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 안 돼 있지. 맞아요? 자, 근데 전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말소 등기 한다고. 그러면 말소 등기 밑에다 전부 적어놔요. 전부. 알겠죠? 일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나 경정을 하는데 전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뒤에 가면 또 합니다, 그거. 자, 넘겨가서 이제 등기의 효력입니다. 등기 효력. 자, 등기의 효력. 자, 등기 제도 다 봤고요.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입니다. 등기의 효력. 자, 이 등기의 효력도 민법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등기의 효력. 자, 우리가 등기가 되면은, 자, 보세요. 등기의 효력이야. 그 등기되면 갑의 서울로 바뀌죠? 무슨 변동?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임차권과 판매권은 임차권과 판매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인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적 효력입니다. 됐어요?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적 효력입니다. 자, 등기는 1번, 2번,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추정력이죠. 등기되면은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취득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뭐냐면은 이게 점유, 취득, 시효예요. 자, 몇 년간? 자, 민법 245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은 자, 첫 번째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남의 토지를 20년간. 두 번째 평원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은 세 번째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점유 취득 시효잖아.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20년 뒤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다. 이게 점유적 효력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넘어가면 됩니다. 왜?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알죠? 나 잘 나오는 것도 얘기해 줄 테니까. 후등기 저지력은 뭐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등기부 얼굴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전세권. 갑이 딱 돼 있어. 근데 동일한 전세권을 다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동일한 전세권을 오면 등기 안 해줍니다. 각하 사유예요. 등기하러 오면 뭡니까? 각하에 뿐단 말이에요. 각하. 알겠어요? 등기 안 해준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뒤에 동일한 내용을 오는 것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등기되면 후등기 저지력이 한다. 이게 다른 말로 형식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체크하면 됩니다. 다 했어. 자, 119페이지에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첫 번째 줄. 자, 우리가 부동산의 법률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186조.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우리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기에 성립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세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등기라는 형식으로 구비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 2번의 별표입니다. 2번의 포인트는 우리 앞에도 했습니다. 등기를 마쳤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시험에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어요. 끝에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여기 현관편 별표. 자, 등기를 마쳤을 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접수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또 별표입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존속 요건입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불법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그걸 소멸하지 않는다. 불법 말소인데도 말소 회복 등기가 있으면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등기법에 나오지만 민법에도 한 3번 나왔던 내용이죠. 알겠죠? 중요한 내용이다.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입니다. 대항적 효력.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자, 끝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등기함으로써 당사 이외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임차권과 판매권. 양갈로 1번에 뭐 어디 현관편? 임차권. 양갈로 2번에 판매권. 그다음에 양갈로 3번과 양갈로 4번, 양갈로 5번에는 묶어놓고 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무슨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임차권과 판매권은 채권인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적 효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끝.
네,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임의적 기재사항 또 등기하면 제3자 대항수 때 시험 나옵니다, 이거. 뒤가 배웁니다. 자, 넘기시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에요. 등기가 되면 순위가 확정돼, 안 돼? 여기 있죠,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가 확정된다. 1번, 2번, 3번으로. 오케이?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순위가 확정되는데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돼 있어요? 그때 그럼 돼요. 포인트. 자, 등기의 순위인데 주등기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네. 빨리 음식 사랍니다. 빨리. 마치고 농사물 가서 맞죠? 저도 마치고 이제 옷 갈아입고 한복하고 어머니하고 준비해야 돼요. 가서 자, 예. 내려오니까 미리 또 준비해야 됩니다. 예? 농사물 가야 됩니다. 농사물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그런 한계예요. 맞죠? 농사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주등기는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뭐 주등기는 뭡니까? 순위 따라가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맞습니까?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등기의 전후, 흥간편극입니다.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자, 양갈로 2번이 중요하다 했죠. 부기등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주등기 순위이고 부기등기 사무관리는 선후에 의한다. 거기 시험 나왔던 지문입니다. 별표 해놓고. 가등기 순위 어떻게 되는데? 가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입니다. 가등기. 가등기. 맞죠? 가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네, 여기 빠졌네. 가등기 앞에 있나? 빠졌나 보네요. 자, 가등기는 뭐에 순위한다? 가등기 순위입니다. 가등기 순위한다. 자, 가등기 순위한다 해야 돼요. 가등기 순위다. 자, 가등기는 뭐라고요? 가등기 순위.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합니다. 옆에다가 285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그럼 28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85페이지에 가등기 되어 있죠? 100% 시험 나옵니다. 285페이지에. 그러면 285페이지에는 12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가로 4번. 말소 회복 등기는 뭐야? 말소가 왜 됐어요? 말소 등기 왜 됐어? 전부가 불일치하니까 말소했잖아. 그럼 회복할 때도 말소 회복해야 되지. 맞죠? 그럼 종전순위죠? 오케이? 말소 회복의 포인트가 있어. 회복이니까 무슨 순위? 종전순위죠. 맞습니까? 자, 종전의 등기. 찾습니까? 종전의 등기 순위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 요게 이제 우리 민법에 나오지만 등기법에 또 나옵니다. 자,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등기가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추정력 있죠? 자, 세 가지가 있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적법한 어떻게 됩니까? 적법한 원인에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합니다. 알죠? 추정력. 자,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적법한 원인에서 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거는 요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이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에게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제3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데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갈까요? 자,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을이 요 등기를 위조했어. 자, 우리나라는 등기가 형식적 심사주의입니까? 실질 심사주의입니까?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류만 맞게만 들어오면 등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 뭐야? 허위와 부실의 등기가 많다고 해요. 위조 있단 말이에요. 알죠? 자,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팔았단 말이야. 병이한테. 오케이? 네, 했어. 등기가 딱 됐어. 자,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될까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취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 취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는 내 앞으로 안 되고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까? 제기하잖아. 지금 내 건데 인마가 위조해가지고 얘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 소송 제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그래서 돌려달라는 방법은 말소 등기를 해가 돌려받든지 말소해가 회복받든지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으로 받든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면 얘는 판사가 얘가 뭡니까? 이거 판사님 얘가 위조해가 가져서요. 이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가 아닙니다. 절차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돼. 근데 얘는 뭡니까? 등기부 등본만 딱 제출하면은 판사가 어떻게 하는데?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권리관계, 당사자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 추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위조했는데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권리관계 없습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지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기에 뭐가 있다고? 얘는 추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뭐만 제출한다? 입증하기도 안 하고 판사님 여기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그럼 판사가 어떻게 됩니까?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서 취득한 걸 추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걸 너 다 깨야 돼. 갑이 다 깨야 돼. 알죠? 그러면 등기가 되면 이렇게 추정된다 안 된다?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등기를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깨는 건 누가 다 깨? 얘가 다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뭘 취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거든.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120페이지 이제 줄말고 갑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은요, 등기법이 요즘 잘 안 됩니다. 민법에서 주기 시작됩니다. 알죠? 네, 민법이죠. 등기법 잘 안 내요, 요즘.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거야 돼. 어떠한 등기에 있으면 그에 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등기의 추정력이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민법에서 시험 잘 나온 이유가 민법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판례. 학설과 판례. 맞죠? 인정된다. 딱 해놨죠. 그 줄만 꺼놓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 했어. 설명 다 했어. 아까. 1번. 등기가 되니까 적법한 절차. 타이틀만 딱 쭉 보면 돼.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고. 등기법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네. 민법에서 또 복수해준다. 다음 주 첫 시간이거든. 알죠? 내일 하려니까 내일 연휴잖아. 알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뭡니까? 공시법이 토요일에 잡혀 있었는데, 공시법 빼고 이제 민법을 해야 됩니다. 예. 맞죠? 예. 왜냐하면은, 민법은 요번에 빠져버리잖아. 보충해야 되죠. 토요일에. 알겠죠? 예. 네. 그래도 됩니다. 네, 쭉 되니까.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다음 주에 토요일에 올 생각하지 말고 이참하신 분들은, 알죠? 집에서 푹 쉬세요. 우리가 명절 때 뭡니까? 지지국거리 하는데 고생했잖아. 맞죠? 푹 쉬면 돼. 아시겠죠? 자,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적법한 절차 했고요. 두 번째,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저당권이 설정되면 거기다 피담보 채권 추정됩니까? 아, 돼요. 그 피담보 채권 추정이 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시험 말고 민법 시험에는 기본계약도 추정되느냐? 기본계약도 추정됩니까? X에 저당권이 설정하면은 돈 빌려준 피담보채권 추정이 되지만 기본계약이 있는 것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판례입니다. 이게.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우리 시험이 아니고 민법 시험에. 자, 피담보채권 추정된다. 거의 현감에다 해놓고. 그런데 기본계약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민법 할 때는 민법 선생님 누군지 알죠? 그 선생님이 강조할 거야.
다음 숙제 시간 할 겁니다. 이거. 여기 시험 나왔던 겁니다. 기본계약은 추정되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 추정돼요? 저당고 설정됐다는 얘기가 뭐 어때? 돈 빌려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피담보 채권은 추정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기본계약이 있는 건 추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상 문제집에 보면은 등기법 예상 문제집 이거 나옵니다. 이거. 알죠? 이거 판례인데 낼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낸단 말이야. 자, 됐고. 자, 적법 추정입니다. 적법 추정.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판례는 나옵니까?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등기 원인도 적법 추정입니다. 자, 양가로 4번입니다. 인적 범위 첫 번째 줄 여기 나옵니다. 당사자.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도 인정이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현관펜. 바로 밑에 제3자뿐만 아니라 자, 어디입니까? 전에 그전 소유자 찾았습니까? 그전에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해놨죠? 요거 해놨잖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례죠 그게. 자, 그 다음 밑에 갔어요. 자, 양갈로 5번이 별표 한 개 놓고 요거는 민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등기법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적법 추정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 추정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적법 추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200조에 보면은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고 되어 있거든. 이 추정은 어디는 안 돼? 등기는 안 된다고. 왜? 등기는 적법 추정이 있잖아. 맞아. 등기는 적법 추정이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적법한 추정자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점유의 적법 추정 인정된다. 부동산 물권 인정돼 안 돼? 인정 안 됩니다. 인정 X.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하는데 자, 어디는 인정되지 않는다? 적어놔야 돼. 부동산 물권에는 인정돼야 안 돼? 요게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물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 추정.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판례보기 나옵니까? 판례보기가 나와? 그 세 번째 줄 봐봐. 따라서 돼 있어? 그 현관펜 딱 해놓으면 돼. 지금 얘기했던 거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 시험에 민법에 3번 나왔고 우리 시험에 1번 나왔어요. 등기법에. 알겠죠? 그래서 1번 언급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추수익의 부수익 효력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가지고시고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나 확인하지 않으면 뭐예요? 과실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3번에 보면은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나오죠? 두 번째 줄까지 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추정에 대한 내용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고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1번의 별표. 부동산 표시의 추정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1번의 별표.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간에부터 현관펜 하면 돼요. 부동산 표시에 등기돼서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추정이 있습니까? 별표. 이건 민법에도 잘 나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잖아.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 할 때 합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등기 추정력 나와 있거든요. 자, 2번, 3번부터는 뭐 나중에 한번 해줄게요. 3월 달에 좀 해드릴게요. 자, 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아까 가등기 추정력 부정이 중요합니다. 알죠? 넘기시면 되고. 점유적 효력 아까 했지. 자, 몇 년간?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소유자를 가지고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취득합니다. 두 번째 주까지 죽으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부동산의 점유 취득은 몇 년인데 반해서 20년인데 등기가 돼서 몇 년을 줄여준다? 10년으로 줄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나옵니까?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후등기 저지력은 동일한 형태가 어떤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데 동일한 전세권이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되십니까?
자, 이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유효요건 나옵니다. 등기의 유효요건. 자, 등기의 유효요건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